철학계의 스티브 잡스 칸트, 인식론을 관통하는 천부경의 3태 육성 디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칸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까지의 슬라이드에는 스피노자가 칸트 뒤에 있었는데 그것은 오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책을 좀 읽다가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책의 부록 부분인 칸트 철학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칸트 철학 비판에 담긴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칸트의 공적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 사물 자체와 구별하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엄적 인식과 후엄적 인식을 분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세계는 마야의 작용에 의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이론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단순히 직관을 근거로 주장을 한 것인 반면에 칸트는 사물의 순간적인 특성이 감각의 촉발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물체, 즉 사물 그 자체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인간 행위에 반박할 수 없는 도덕적 중요성을 현상과 그것의 여러 법칙으로부터 분리해내어 전자가 이거죠. 전자가 사물 자체, 즉 세계의 가장 내적인 본질과 직접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룬 내용으로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식 능력이 이미 선언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한 것과 동일하게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도덕 법칙이 이미 선언적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스콜라 철학의 완전한 전복인데 스콜라 철학은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철학 체계로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그리스 철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완전히 뒤집고 칸트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칸트의 한계는 사물 자체는 의지라는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객관적인 세계는 사물 그 자체의 본질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 즉 뇌수에 선험적으로 깃들어 있는 바로 저 형식에 의해 조건지어진 사물 자체의 현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계는 현상 이외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우리는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다 받아들였고 나머지 정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의지란 자연 속의 모든 힘으로 마치 동양 철학의 음양, 팔괘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꾀의 의지는 자강불식으로 이것이 동물에 적용되었을 때는 쓰러질 때까지 달리는 말이라는 종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펑션이라면 의지가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이볼루션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역과 뇌과학 책이 이기적 유전자의 프리퀄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구조의 기능이 깃드는 것보다 의지로서의 기능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부경의 내용을 3태 육성의 디자인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천부경의 이 구절을 삼혼을 만들어내는 3태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보면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삼혼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뉘어서 이렇게 배치될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칸트의 철학을 해석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칸트의 주요 저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이 다루는 내용은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가? 이고 이 내용은 각각 진, 선, 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칸트가 얘기한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세 가지 모두에 선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12개의 범주로서 선험적으로 경험 이전의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조금만 변형해보면 일원성, 이원성, 다원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천, 지, 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아이폰을 처음 공개한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iPhone runs OS X 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칸트를 철학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칸트가 철학의 OS를 통일시켰다고 보는데 그것을 3태 육성의 디자인으로 대입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쪽은 인간을 배제한 객관적인 세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은 위로부터 온 선험적인 요소들이 인간에게 내재된 철학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즉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래, 즉 이 세계의 일부분인 인간에게 내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분이 전체를 능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천차원은 인식의 영역으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는 것이고 지차원은 도덕의 영역으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루는 것이고 인차원은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는 것에 해당합니다. 천차원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선험적인 부분은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시간과 공간 그리고 12개 범주 등에 해당하고 지차원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선험적인 부분은 나와 남의 관계에서의 도덕 법칙에 해당하고 인차원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선험적인 부분은 아름다움을 포함한 가치를 이제 재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법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가 칸트가 철학의 OS를 통일시켰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칸트 이외의 철학자들도 모두 이 틀에 적용시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주로 이 부분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인 이데아를 강조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나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킨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 부분 내지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 틀 전체를 만들었는데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물 자체는 인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 몸 역시 표상이 될 수 있는데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쇼펜하우어가 발견해낸 것이 바로 의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내 몸 안에서 문왕팔계의 항상성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여집합인 남과 분리시켜서 이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의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을 제시할 수 있는 현 존재인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칸트의 철학 그리고 3태 육성의 디자인을 통해서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유용하기만 해도 이런 시도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